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모린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가 되었더니 하모린이 돌아왔어요. 하모린이 알려주는 하모닉 이론, 우리가 어느덧 벌써 이제 크게 보면 세 번째 패턴을 배우는 날이에요. 오늘은 어떤 패턴이 나올지 다들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하모닉 패턴에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바로 되돌림 패턴과 확장 패턴이에요.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고 계시나요? 되돌림 패턴은 크게 X점을 넘지 않는 패턴들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바로 가틀리나 벳 패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되돌림 패턴에 해당됩니다. 머릿속에 지금 패턴이 빨리빨리 그려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되돌림 패턴이 아니고 확장 패턴도 있어요. 그럼 확장 패턴은 뭘까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확장 패턴은 바로 X점을 넘어가는 형태, X점이 1을 초과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하모닉 패턴 중에서도 확장 패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면요. 되돌림 패턴은 X점을 중심으로 X점을 넘지 않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X점을 넘지 않아요. 여기가 X점이라면, 그러면 확장 패턴은 여기가 X점을 이렇게 뚫고 내려가 버립니다. 바로 이게 확장 패턴이에요. 지금까지 배웠던 가틀리나 벳 패턴은 이런 형태, 오늘부터 배울 확장 패턴은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확장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을 배울까요? 확장 패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나비 패턴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나비 패턴, 뭔가 하모닉 패턴 하면 다들 나비 그림을 떠올려요. 처음 본 사람들은 이거 나비 닮았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모닉 패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이 가장 예쁜 패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비 패턴, 영어로 하면 버터플라이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하모닉 패턴들의 이름을 보고 이거 뭐 효과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패턴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박쥐라든지 나비라든지 이런 자연 친화적인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터플라이 나비 패턴, 보기만 해도 예쁜 나비인데요. 어떤 패턴인지 함께 알아봅시다. 자, 나비 패턴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두 인물이 나와요. 두 인물 다들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브라이스 길모어라는 학자고요. 두 번째는 레리 페사벤토라는 분이에요. 레리 페사벤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이분이 아직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굉장히 유튜브나 방송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가끔 미국의 유명한 팟캐스트에도 출연을 하기도 하죠. 브라이스 길모어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함께 미국에서, 두 분 다 미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브라이스 길모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은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이스 길모어가 원래 만든 파동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웨이브 트레이더라는 그 트레이더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함께 연구하던 다른
승계된 다른 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은퇴한 브라이스 길모어입니다. 브라이스 길모어는 그의 파동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동과 관련돼서 파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식이 높았고 굉장히 그 웨이브 띠오리라 그러죠. 엘리엇의 파동 이론 그것도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책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해요. 이분이 하모닉 이론서를 막 많이 그것만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프라이스 액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하학에 관련된 책자들도 도서를 집필한 바 있습니다. 레리 페사벤토도 굉장히 많은 책을 집필하였는데요. 이 레리 페사벤토 같은 경우는 뭐 ABCD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성과 하모닉스, 행성 하모닉스라는 책도 집필을 하였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점을 말하면 둘 다 이제 하모닉 이론 및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면은 이제 서로의 집도 방문을 하고 뭐 같이 뭐 서로 나 요새 뭐 이거 만들었는데 좀 와서 볼래?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일화들 속에서 바로 이 나비 패턴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친구인데 어떻게 해서 나비 패턴이 생겨났는지 함께 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스 길모어라는 사람은 이제 피보나치 그리고 기하학 그리고 파동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하모닉 이론도 뭐 연구를 했지만요. 그래서 1988년 이분이 피보나치 비율과 이제 기하학을 연구를 하였고 거기에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해요. 이분이 최초의 파동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 브라이스 길모어라는 분이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웨이브 트레이더니까 약간 파동 이론이 뭔가 베이스로 깔려 있고 피보나치와 기하학을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리 친구잖아요. 친구를 부른 거죠. 너 내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좀 와서 좀 봐봐. 여기에 지금 패턴 10가지가 있어. 우리 이거 함께 좀 내가 괜찮은 패턴 10가지를 선별해서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만나서 백테스팅도 좀 해보고 어떤지 좀 해볼까? 좀 놀러 와봐. 내가 보여줄게. 해서 레리가 이제 브라이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둘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패턴을 분류하면서 이제 패턴 관찰을 하는 거죠. 패턴, 이런 패턴들이 있구나 하다가 갑자기 뭔가 특이한 게 있는데 하면서 이제 패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뭔가 특별해. 여기 추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뭔가 특별해. 근데 이 부분이 이상하게 일정하게 이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면 일정하게 이 지점에서 멈추고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관찰되고 있어. 좀 봐봐. 어디 했더니 진짜 그렇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괜찮은데 이러면서 레리가 얘기합니다. 너 말대로 이거 패턴 맞아. 근데 이 패턴 나비처럼 생겼다.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브라이스 길모어가 그래? 나비처럼 생겼어? 그럼 우리 이거 나비 패턴이라고 불러볼까? 해서 된 게 바로 우리 그 유명한 나비 패턴입니다. 이 탄생 일화를 들으면 뭐야 친구들끼리 그냥 얘기하다 나비 패턴 만들어진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또 사용하는 그런 패턴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사소한 두 친구의 대화에서 바로 위대한 나비 패턴이 명명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비 패턴은 탄생되었습니다. 나비 패턴은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패턴을 관찰했는데 나비 패턴을 뭐 발견된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기가 있어요. 계기가 있는데 어떤 패턴을 보다 보니까 가틀리 패턴이 기존에 있었죠. 가틀리 패턴이 있는데 자꾸 실패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반전에. 그래서 나비 패턴은 처음에 실패한 가틀리 패턴이다라고 불렀어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죠.
이 가틀리 패턴이 나오다가 우리 모두 다 투더문인 거죠. 투더문, 하늘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늘로 가야 되는데 가틀리가 이런 추세선, 여기 보면 지금 저항 추세선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저항 추세선을 뚫고 투더문을 가야 되는데 못 뚫고 저항을 다시 받고 확인하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가틀리 패턴이 나온 이후 반응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반전 자리에서 반응은 일어났는데 이 반응이 정말로 큰 반전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실패한 가틀리라는 거예요. 속았네. 그렇죠? 속았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일정하게 왔을 때, 이 지점이 왔을 때 여기가 찐바닥이더라. 여기가 찐바닥이더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나비 패턴은 실패한 가틀리 패턴이라고 불렀어요. 실패한 가틀리 패턴이라고 불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가틀리 패턴이 나왔죠, 여러분. 그럼 먼저 가틀리 패턴이 나왔으면 여기에 뭐죠? 0.786이라는 피보나치 비율의 숫자가 사용됩니다. 이 0.786이라는 비율의 숫자가 가틀리 패턴에서는 D점이었어요. 그쵸? 여기선 D점이었는데 나비 패턴에서는 이 D점이 바로 B점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0.786이라는 중요한 피보나치 숫자가 하모닉 패턴에서는 가틀리 패턴의 D점, 그리고 동시에 나비 패턴의 B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모닉 패턴, 가틀리 패턴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전에 제가 눌림목자리 얘기하면서 굉장히 이런 떡상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틀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될 것은 일단 첫 번째, 언제나 우리가 트레이딩,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것은 확률상의 베팅을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100%가 아니에요. 따라서 관리를 하지 않고 계속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이건 역시 기본적으로 가틀리가 반응은 보여줬지만 큰 반전으로는 이어지지 못한 패턴이 된 것이고, 그것이 나비 패턴으로 발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비 패턴. 그래서 여기가 바닥이었더라 하면서 패턴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비 패턴은 초반에는 실패한 가틀리 패턴이다. 실패한 가틀리 패턴 한번 연구 좀 해볼까? 하다가 나비 패턴이 생긴 거예요. 나비 패턴은 그래서 가틀리, 이 되돌림 패턴이었는데 이것이 확장된 형태다. 그래서 되돌림과 확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차트에서 볼 때 가틀리는 제가 눌림목 자리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을 찍고 가틀리 패턴이 나오고 눌림목 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상승. 이게 가틀리 패턴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비 패턴이 나왔을 때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여러분 헤드앤숄더 아시죠? 헤드앤숄더, 사람이 있으면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죠.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는데 이 머리가 바로 나비 패턴의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깨가 있고 머리가 있고, 주가는 이렇게 한쪽으로 흐르니까 이쪽 어깨부터 만약에 생겼다 그러면 어깨, 머리, 그리고 어깨에서 다시 한번 매물대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매물대가 버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하는데, 헤드앤숄더를 뜻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비 패턴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렇게 거꾸로 그렸을 때 어깨가 있고 지금 여기가 머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여기가 바로 지금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여기가 바로 나비 패턴에 되는 거죠. 여기가 이렇게 나비 패턴이 나오고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가틀리 패턴이 이제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틀리 패턴이 나오고 다시 나비 패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크게 그리면 이렇게 내려와서 가틀리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 부분이 이렇게 골짜기가 이런 식으로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헤드앤숄더 부분에서 또 나비 패턴이 이렇게 나비 패턴의 D점이 약간 머리 꼭대기처럼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주가의 바닥을 또는 천장을 가리킬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틀리와 나비 패턴의 차이점을 피보나치 비율로 딱딱딱 그려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또 비교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로 딱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0.618에서 공차 허용이 3% 플러스 마이너스, 나비 패턴도 동일하죠.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공차 허용 범위로 둡니다. 가텔리와 나비 패턴은 이렇듯 약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계열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성격 때문에 가틀리 패턴은 공차 허용 범위를 우리가 타이트하게 둔다고 했었고, 이것과 유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나비 패턴 또한 B점 공차 허용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두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퍼센트고 0.786이라는 건 피보나치 소수점 숫자예요. 그럼 얘가 78.6%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3%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럼 플러스 3%면 81%나 82% 이런 식으로 0.81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가틀리도 플러스 3% 그러면 0.648 그러면 0.65 정도 되구나,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비슷한 성질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다소 타이트한 공차 확률, 공차 허용 범위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0.786의 D점을 가틀리가 가지고 있다라면 나비 패턴은 0.786의 B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또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가틀리 패턴은 되돌림 패턴의 일부입니다. X점을 넘지 않는 되돌림 패턴이고, 이 나비 패턴은 확장 패턴이에요. 확장 패턴. 그러면 만약에 채널링을 그린다라고 생각하면 이 가틀리라는 패턴은 그 채널 안에서 되돌림 범위에 사용되는 것이고, 얘는 그 채널 중에서도 확장에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확장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1.27을 이제 D점으로 갖는 게 나비 패턴입니다. 나비 패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3%로 B점 공차 허용 범위가 다소 타이트했죠. 따라서 BC 범위도 좀 타이트합니다. 그렇게 넓은 BC 프로젝션 범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패턴이에요. 나비 패턴은. 따라서 나비 패턴은 여기 가틀리 패턴이 되돌림 패턴이고 최대 BC 범위를 1.618, 최대 1.618을 갖는다라고 하면 나비 패턴은 최소 1.618을 갖는다는 게 다릅니다. 나비 패턴은 최소 1.618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BC 프로젝션 자체가 그렇게 넓은 범위를 갖고 있진 않다. 2.24가 끝이에요. 그래서 다소 타이트한 BC 프로젝션 역시 가지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또 유사합니다. 여기 C점 범위는 A를 넘지 않으면 되는 수치. 나비 패턴도 동일하고요. 이후 작도를 할 때는 이제 홉 레벨, 하모닉 최적의 가격과 여기에서도 홉 레벨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 타겟 1과 타겟 2는 이제 최소 이익 목표가, 우리가 최소 이익으로 목표를 잡는 T1이라고 있고, 타겟 2, T2가 되겠죠. 그래서 AD의 382, AD의 618, 이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쪽은 제가 크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요약해 봤으니까요. 이거 세 가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고 꼭 기억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할 것 같아요. 호흡 레벨을 보면 다소 타이트해요. 1.414XA입니다. 가틀리 패턴 같은 경우는요. 0.786인데 홈 레벨이 1.0XA보다도 조금 크게라고 되어 있어요. 0.786의 다음 피보나치 레벨은 0.886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홈 레벨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비는 1.27이라는 피보나치의 바로 위의 단계인 1.414가 바로 호흡 레벨이에요. 왜 그렇게 타이트한 걸까요? 그쵸?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나비 패턴의 홈 레벨은 왜 이렇게 타이트한 걸까요? 함께 살펴봅시다. 초기 나비 패턴의 형태는 지금과는 또 약간 달랐어요. 조금 더 넉넉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저는 보통 초기 나비 패턴을 그냥 옛날 나비라 그래서 옛나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옛나비, 옛나비, 옛날 나비 하면 좀 더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초기 나비 패턴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초기 나비 패턴의 형태는 지금보다는 다소 넉넉한 구조로 지금 1.27XA의 나비 패턴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에는 1.618XA 나비가 있었어요. 1.618까지 내려가요. 1.618은 극단적인 값 중에 하나이죠. 1.27과 1.618의 차이는 그 차이는 상당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어쨌든 버터플라이가 1.618 프로젝션을 갖는 XA의 1.618 프로젝션을 갖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이때는 좀 더 이 C 범위도 타이트했죠.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되었어요. 0.382, 0.618, 0.786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이 되었고요. 비점은 동일했어요. 0.786으로. 근데 여기에서 주는 D값이 1.27뿐만 아니라 1.618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연히 BC 허용 범위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618 BC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618에서 2.24까지로 다소 타이트해요. 따라서 2.618은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전에는 1.272 외에 1.618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용되지 않아요. 나비 패턴은 오직 1.27XA의 고유한 값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궁금하죠? 일단 옛날 나비의 흔적이 지금도 차트에 종종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차트 주가라는 것이 언제나 여기가 1.27에서 멈춘다라고 해도 1.27에서 또 딱 스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1.27에서 우리가 목표값을 잡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패턴 위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패턴 위반할 수도 있고 그때 이렇게 쭉 내려올 수도 있겠죠. 끝도 없이. 근데 얘가 1.618에서 멈추고 상승하는 경우도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잠깐 한번 차트상에서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주식은 시웹이라는 주식이고요. 여기서 함께 우리가 옛날 나비의 흔적이 혹시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바로 옛날 나비인가 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B점이 0.786으로 주고 있고 되돌림 시점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0.66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세히 하면 618 정도가 될 것 같아요. 0.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원래 기존의 나비라면 1.27에서 반전을 해야 하죠. 빨개게 옛날 나비가 아직까지 흔적이 남아있다면 아니면 옛날 나비라고 생각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구글이나 뭐 이런 사이트를 보시면 옛날 나비의 규격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케이스를. 따라서
1.618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쭉 당겨 보면 1.618 정확히 1.618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좀 깊게 이 정도로 피보나치 비율을 확장을 거의 1.618에 가깝게 이렇게 깊게 주고 반등을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1.27의 나비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1.414의 홈레벨이라는 게 어차피 존재를 하고 그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 정도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옛날 나비가 아직도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서 BC 프로젝션도 재보면 당연히 C 되돌림이 적고 그리고 D가 길기 때문에 당연히 BC 프로젝션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BC 프로젝션도 조금 당연히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비 패턴이 이제 세분화되면서 크랩 패턴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크랩 패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배울 예정인데요. 크랩 패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하모닉 패턴은 B점의 규격에 따라 패턴이 바뀌는데요. 이 B점의 피보나치 비율을 보았을 때 나비 패턴은 0.786이라는 피보나치 수를 고유하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786의 그 앞에 피보나치 비율 중에는 뭐 0.707도 있지만 대표적인 게 0.618이죠. 0.618이고 786 다음에는 886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 후로 크랩 패턴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618은 크랩, 886은 딥크랩이에요. 그럼 요 가운데 나비 패턴이 낑기게 되죠. 그래서 또 B점의 공차 허용 범위가 다소 타이트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나비 패턴이고 앞에 앞전 후로 크랩 패턴은 1.618이라는 숫자를 D점으로 주게 돼요. 그래서 618과 886은 1.618이 될 수 있고 요 사이에 낑긴 나비 패턴은 다소 타이트하게 사용되고 1.27이라는 고유한 피보나치를 단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옛날 나비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나비 패턴의 규격은 다소 타이트해진 현재의 이런 상태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다음 가볼게요. 완벽한 나비 패턴, 퍼펙트한 나비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들이 완벽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중적으로 꼭 알아야 되고 막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완벽한 나비 패턴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면 이 숫자를 딱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구조상. 어쨌든 완벽한 나비 패턴이 있으니까 한번 또 우리가 살펴는 볼게요. 자, C의 범위가 0.382로 너무 적게 돌리면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0.5부터 0.88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C가 되돌림이 너무 적은 경우는 상승으로 올리는 힘도 없기 때문에 보통 하락세가 또 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B점은 0.786 그리고 D점에 갈 때 BC 프로젝션이 바로 1.618이라는 단독 피보나치 비율 이것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D점이 1.27에 딱 오게끔 그리는 이런 게 바로 완벽한 나비 패턴의 구성 요소예요.
제가 우측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다소 보시면 단일화된 비율, 단일화된 피보나치 비율만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완벽한 나비 패턴을 실제로 한번 그려볼게요. 실제로 그려보면 또 생각과는 또 사뭇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하모닉 패턴 2를 켜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비율을 이렇게 까시고 X점을 주고 A점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786만큼 되돌릴게요. 그리고 0.6 정도 되돌림을 주고 그렸을 때 완벽한 패턴을 그리려면 1.27에서 여기가 프로젝션 값이 1.618에 맞게끔 그려져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1.618을 잡게 되면 BC 프로젝션 1.618에 딱 맞추고 여기를 C점을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죠. C점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C점을 이렇게 조절을 했을 때 이렇게 맞췄을 때 이 숫자를 보시면 1.27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벽한 나비 패턴이 나오기에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나비 패턴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렸을 때는 힘든 구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27로 했을 때 얘를 618까지 당기려면 거의 C점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0.995 정도 A점과 거의 동일하게끔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만 여기가 0.786 그리고 여기가 1.618 그리고 여기가 1.2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완벽한 나비 패턴이 그려져요. 따라서 C 지점이 0.886에서 꼭 끊겨야 된다라고 하면 약간 이렇게 초과하는 형태가 됩니다.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는 사고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웠던 나비 패턴 구성 요소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786에 B점을 준다는 것, 그리고 D점은 1.27XA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고유한 패턴이라는 점, 그리고 X의 1을 넘어가는 범위로 1.27이라는 수는 확장 패턴에 해당된다는 점, 그리고 C점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 어느 정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C가 A를 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BC 프로젝션도 1.618에서 1.618 옛나비가 없어지면서 다소 좀 더 타이트하게 2.24 BC까지 사용되고, 1.618을 최대 BC 값으로 갖는 가틀리 패턴이라면 나비 패턴은 최소 1.618 BC를 갖는다. 그리고 A, B는 CD 패턴은 모든 하모닉 패턴에서 꼭 기본 충족 조건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1, 그러니까 A, B는 CD 패턴 또는 1.27 A, B는 CD 패턴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1.27 A, B는 CD라는 값, 그리고 BC 프로젝션의 값은 PRG, 반전 어떤 타겟을 잡을 때 보완 값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1.27에서 반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점에서도 반전 지점이 될 수 있고 어떤 유의미한 값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호비라는 하모닉 최적의 영역도 체크해 보시고 1.27이 넘더라도 초과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이후 반등했을 때 계속 지켜볼 여지가 있고 하모닉 패턴으로서 유효한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주식은 미국 주식이고요. 치폴레라는
음식점 주식입니다. 치폴레 멕시칸 푸드인데 멕시칸 음식 좋아하시나요? 저 타코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주식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과거 주가로 보면 굉장히 고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 차트로부터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최고가에 해당하는 그런 라인에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비 패턴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비 패턴을 그려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 차트 상이고요.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여기서 나비 패턴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유심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나비 패턴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나비 패턴을 이렇게 그리실 때에는 물론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렸을 때는 지금 피보나치 비율이 0.707에 해당하는 수치가 B점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럴 때는 X점을 조금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X점이 그래서 다 반드시 파동의 끝에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X점을 조금 더 좋은 위치로 옮겨 보겠습니다. X점을 잡았다면 우리가 B점을 설정할 수 있겠죠. B점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C점은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조금 더 아래예요. 그러면 C점을 요 아래에다가 맞춰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에서 1.27은 바로 이 자리에 해당이 되겠죠. 이 자리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1.414까지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는 뭐라고 했죠? 홈 레벨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비율을 지우고요. 이제 작도가 다 되었으니까. 그럼 1.27이 기존의 이 나비 패턴에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가 있어요. 예쁘게.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반전을 한다. 그러면 내가 기본적으로 PRG를 여기로 설정을 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그리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타겟 이익과 목표가를 잡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정의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 되돌림 382예요. 이게 아니고요. 정확한 정의는 A, D의 382가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렇게 되면 피보나치 되돌림 2를 가지고 A 한 번 찍고 D 한 번 찍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A, D의 382니까 A를 먼저 찍고 D 찍고 그리고 382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에는 0.382 부근, 즉 타겟 1, 첫 번째 타겟가라고 볼 수 있죠. 그 첫 번째 타겟가를 지금 살짝 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뭐 이렇게 쭉 떨어져서 우리한테 정말 PRG 반전에 홈런 정말 큰 수익을 줄지 짧은 반응으로 그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현재에서는 이 패턴이 계속 유효할지 아니면 D점을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부분이 홈 레벨인데 반전을 어쨌든 첫 번째 타겟가는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패턴이 언제나 나왔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턴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패턴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보통 완벽한 나비 패턴, 뭐 완벽한 배 패턴 이런 퍼펙트 패턴이라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럼 완벽한 패턴의 이름이 가깝게 패턴이 구현되면 성공률도 높은가요? 라는 질문을 가끔씩 해주세요.
그런데 완벽한 패턴이라 그래서 패턴의 확률상에 있어서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요새는 완벽한 패턴을 그렇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완벽한 패턴에 거의 가까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패턴이 1.27 이후에 여기에서 반전을 하는 듯 했으나, 그쵸? 했으나 382까지 도달하지 않고 추세를 돌려서 위반하면서 쭉 상승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항상 패턴이 나왔다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예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예시를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예요. 비트코인 차트인데 이 차트에서 하모닉 패턴의 나비 패턴이 너무 구현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 나비 패턴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어요. 어떤 패턴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비트코인이 과거에서 엄청 많이 상승을 하였죠. 그런데 이 고점을 정확하게 짚어낸 것이 바로 나비 패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비 패턴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 헤드앤숄더 같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가 있으면 바로 이 머리 꼭대기가 나비 패턴의 어떤 PRG, 반전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차트를 보면 여기가 지금 머리 부분처럼 보이죠? 차트를 보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머리 부분처럼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나비 패턴이 어떻게 짚어냈는지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예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모닉 패턴은 식별을 할 때에는 B점을 먼저 식별을 하고 나머지 점을 조금 맞춰가는 그런 작도 방식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X점을 먼저 잡고 그리게 되면 B점이 잘 안 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B점이 중심점이기 때문에 B점을 먼저 맞추고 X점을 맞추면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언제나 파동의 꼭 끝만이 X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을 X점으로 한번 놓아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786 되돌림을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를 X점으로 놓았을 때 여기서부터 하모닉 패턴 X, ABCD 패턴 2를 켜서 한번 그려볼게요. X점을 먼저 잡고 A점을 잡고 그리고 0.786까지 주고 다시 되돌린 이후 1.272까지 뻗어갔습니다. 이렇게 작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작도를 하면 이 나비 패턴은 굉장히 반전을 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의 전체적인 역사를 살펴볼 때 나비 패턴이 이렇게 유의미한 좋은 반전 지점을 이렇게 주었다는 거, 이때 하모닉 패턴이 대단했습니다. 반전을 굉장히 잘해서 이런 경우는 진짜 정말로 좋은 케이스요. 완전히 홈런 케이스인 거죠. 이후 하락세기가 굉장히 셌고 하락세기가 굉장히 클 때에는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나간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 이익가를 잡을 때 AD의 되돌림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할지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0.382에서 약간 여러 번 다시 넘어가려고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흔적이 보이고 결국에는 저항점을 맞고 다시 재차 하락하게 되는 이런 양상이 보이는데요. 타겟 1, 우리가 최소 이익 목표가라고 하지만 최소 이익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은 하나의 다 지지와 저항의 점들로 작용을 한다는 점,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함께 나비 패턴을 이렇게 오늘 공부도 해보고 그려보고 했는데요. 나비 패턴 이제 혼자서도 척척 그릴 수 있으시겠죠? 나비 패턴을 만든 브라이스 길모어 선생님이 한
유명한 말을 또 가지고 왔어요. 브라이스 길모어도 XABCD를 이용한 하모닉 패턴을 굉장히 좋은 패턴이고 좋다고 칭찬을 했고 스스로도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브라이스 길모어는 프라이스 액션이라는 책을 썼고요. 많은 후세대들을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브라이스 길모어가 자신의 노하우 중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XABCD 기하학은 추세를 반전시킬 시장의 주요한 반전자리 또는 조정 움직임의 정확한 가격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XABCD 뭐죠? 바로 하모닉 패턴에 나오는 그 XABCD죠. 그런데 XABCD 기하학이라고 했어요. 브라이스 길모어는 기하학,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반전시킬, 우리는 그 하모닉 패턴은 PRG 반전 자리를 그래도 꽤 뭐라 그래야 되죠? 꽤 정확하게, 정밀하게 집어내는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요. 예쁘기도 하지만 또 이런 좋은 기능이 있어요. 주요한 반전 자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리고 조정 움직임이 왔을 때 이 조정 움직임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코렉티브 웨이브 같은 거를 바로 뭐 조정 파동이다 하는데 조정 파동이랑은 큰 추세가 하나가 있었으면 거기에서 가격 조정을 하는 어떤 시간을 얘기해요. 큰 추세에서 계속 올라가는 이런 추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뭐 내려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이런 부분을 조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정 움직임의 정확한 가격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소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모닉 패턴은 횡보장에서 굉장히 좋아라고 얘기를 많이들 해요. 횡보장에서도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하모닉 패턴이에요. 왜냐하면 기하학 피보나치 비율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막 뻗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횡보장에선 하모닉이 최고지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윗세대의 연구가들도 하모닉 패턴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주요한 반전자리 또는 조정 움직임에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확장 패턴의 첫 번째 시간 배워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모양도 예쁘고 이름도 예쁜 나비 패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하모린의 하모닉 이론 다음 확장 패턴을 또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